그 지난 시간에 화두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좀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화두 그리고 오늘의 등장인물은 조주. 이게 조주 중요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조주과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장이라든가 임제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약간 행복한 느낌? 이 사람은 샤프해, 이쪽은. 날카롭고, 이게 뭐냐면, 겨울 느낌. 날카로워요, 날카로워.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 이 느낌이야. 조주 스님은 뭐 굳이 손을 뗄 것까지 있니?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게 기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100% 저는 임제 백장 쪽이었고 지금은 이제 1살, 2살 쓸데없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조주도 그닥 나쁘진 않다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좀 젊거나 패기 만만하고 나는 죽을 것 같지도 않고 늙을 것 같지도 않고라는 이런 느낌이 딱 들 때는 이런 쪽. 너도 죽을 수 있어. 뭐 이런 느낌. 조주는 너무 각박한 것 같다. 왜 매달린 절벽에 손을 떼나? 잡고 있을 사람은 잡고 있고 뗄 사람은 떼고 뭐 이런 느낌. 약간 해피한 조주. 즐거운 조주. 해피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영어로 따지면은 뭐 이게 즐거운 뭐 이런 거, 쾌활한, 여유로운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조주가. 이제 개인적으로 딱 보면 이렇죠.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아직은 조주는 아니야. 내가 치열하게 불교는 이래야 돼요. 불교는 타락했어요. 이러면 조주 스님은 원래 타락했어. 그러지 말고 우리 술이나 한잔하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근데 임제랑 백장 쪽에는 내가 그렇게 들어오기 전에 저를 공격할 것 같아. 네가 무슨 철학이야. 철학으로 박사이지. 그게 뭐야 이 새끼야. 이럴 것 같은. 예. 오늘은 분명히 조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기질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조주과야. 나는 임제 혹은 백장과야.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무문간에 대한 이야기의 화두를 이렇게 딱 보시면 조주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거의 의도적으로 배치됐다 보여요. 백장 쪽으로만 다 하나 봐. 그러니까 책을 딱 여는 순간 책에서 찬바람이 나와. 바로 덮어요. 근데 조주는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따뜻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땀이 흘러도 강력한 바람보다 그 봄바람처럼 살랑살랑 부는 느낌? 또 한편으로는 또 좀 따뜻하게 여기고 자비의 마음 같은 경우가 조주 쪽이 좀 가깝지 않을까. 그냥 조주 스님은 고민을 얘기하지 않아도 저분이 머무르는 처소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포행 좀 하고 얌얌이 좀 하다가 낮잠도 좀 자다가 며칠만 지내면 좀 마음이 좀 여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쪽에 가깝고 임제 스님이나 백장 스님 처소에 가면 잠을 못 자죠. 날이 서서 지내는 거지. 그래서 임제 스님과 백장 스님을 떠나는 날은 날이 탁 서가지고 이 세상에 삿된 담론들을 다 없앨 거야. 잘못된 생각을 없앨 거야. 주인이 되는 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제거를 할 거야.
그런 말 있잖아요. 파사현정. 삿된 것들, 사악한 것들을 부시고 현정. 드러낼 현이거든요. 올바른 걸 드러낸다. 파사현정. 그거 가지고 얘기도 많아요. 파사만 하면 올바른 게 드러나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파사한 다음에 올바른 거를 드러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 조주는 현정 쪽에 좀 가까운. 그러지 마. 올바른 걸 드러내면 나쁜 것들은 사라져. 뭐 이런 쪽에 가깝고, 임제나 백장은 잡초는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는 꽃들이 핀다. 막 이런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오늘은 유쾌한 조주 이야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종교적인 불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좀 조주스럽게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재밌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조주 간파. 한자 그대로 조주 스님이 바로 나오죠. 감이라는 건 그 사람의 능력, 그게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속내를 알아본다라는 게 감이고, 파자는 우리가 많이 아는 노파, 할머니파. 그러니까 조주가 할머니의 간을 보는 거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간 본다라는 거야. 간 본다. 저게 어떤 수준인가. 우리 사람 만나면 간 보잖아. 이렇게 싹싹 간 봐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서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 얘기예요. 어느 스님이 노파에게,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조주를 찾아가는 어느 스님이야. 조주가 깨우침을 얻었으니, 깨우침을 얻은 사람이 왜 필요해요? 주인이 된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야지 확인이 되거든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리 그거는 읽기 전에 얘기를 할게. 시인들이 자기 글을 씁니다. 시라는 게 왜 재밌냐면 나니까 쓸 수 있는 글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시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은 글들이에요. 나니까 이야기할 수 있고 나니까 생기는 리듬대로 쓰는 거야. 그렇게 쓰지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시인이 이건 좋은 시야. 시가 됐어라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어도 시인이지만 한 번의 인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요새는 등단하려면 시 몇 편을 써가지고 뭐 창비라든가 뭐 문학동네나 이렇게 보여서 상을 타면은 문인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 옛날에는 시인이 추천을 해주면 시인이 되는 거야. 너 시인이야. 꽤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근데 야 그러면 시인이 자기 글을 써야 되는데 딴 시인한테 너 시인이야를 인가받는 게 되냐? 필요합니다. 방법적으로는. 나 시인이야 라고 믿는 것과 시인이 너도 나처럼 시인이야 라고 인정을 받아야 뭐라 그러나 한 단계 더 가는 게 있어요. 비슷하듯이 내가 부처가 되지만 내가 주인이 되지만 주인이 된 사람, 부처가 이미 된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스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스님이 화두를 던질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 스님의 말 속에 화두를 깨우치면은 그 스님이 그러잖아요. 너 됐다. 너 이제 됐다. 우리 저 화두에서 많이 나오잖아. 산에는 호랑이는 한 마리만 있어야 된다. 너 이제 딴 산에 가서 호랑이 노릇을 해서 호랑이를 키워라. 그래서 딴 사찰에 주지로 보내잖아. 파견하고. 우리 그런 거 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느 스님이 조주를 찾아온 거는 자 이제 읽어볼게요. 어느 스님이 찾아가는 길에 어느 스님이 노파에게 오대산으로 가는 길은 어느 쪽으로 가면 되나요? 라고 묻자 노파는 똑바로 가세요. 스님이 3발짝이나 5발짝인지 걸어갔을 때 노파는 말했다. 스님이 그러니까 걸어가는 길에 뒤에서 들린 거예요. 훌륭한 스님이 또 이렇게 가는구나. 요게 이 스님한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뒤에 그 스님이 이 일을 조주에게 말하자 조주는 그래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 그 노파의 경지를 간파하도록 하마 라고 이야기했다. 다음날 바로 노파가 있는 곳에 가서 조주는 그 스님이 물었던 대로 묻자 노파도 또한 대답했던 대로 대답했다. 조주는 돌아와 여러 스님들에게 말했다. 오대산의 노파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제 완전히 간파했다. 이 화두예요. 이상해요? 이게 무슨 화두인가? 오늘의 화두는 어쩌면 노파심이라는 저 말이 가진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가정이기도 해. 많이 쓰죠, 노파심. 노파의 마음이요. 오늘 드디어 노파가 등장했어. 제가 좋아하는 노파가. 조주의 많은 에피소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읽으면 어떤 식인지 봅시다. 어느 스님이 오대산으로 간다. 우리나라의 슬픔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지명은 다 중국 거야. 제 고향이 함양이야, 함양. 함양은 진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작은 중국으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죠. 강릉? 중국에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오대산은 가보셨어요? 오대산의 유명한 사찰이 뭐지? 월정사. 오대산의 매력이 뭔지 아세요? 오대산이 5개 대잖아. 이런 좌대처럼 이렇게 봉우리가 5개가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꽤 높습니다. 지대가 높은 데 있어요. 그런데 차 타고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그 잘 몰라. 실질적으로 인왕산 정도 올라가는 거리인가? 북한산 정도 올라가는 거리에 1500m 5봉우리를 가는 거야. 이게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가보셔야 돼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분지처럼 되잖아. 입구로 싹 들어가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겨울에 가면. 확 바람이 막 찬바람이 불잖아. 그러면은 그런 산이나 1500m 라인 쪽에서는 막 바람 소리 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5봉우리로 둘러져 있어서 그 안에 월정사가 있다. 갑자기 들어가면 느낌이 차 타고 훅 들어가면 잘 모르는데 천천히 들어가면 갑자기 조용해요. 내가 봤을 때 최고의 산책길 중에 하나가 월정사다. 그 예뻐요. 거기 그 주변이. 그 읽으면서 저는 중국의 오대산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월정사에 계시는 조주 생각하면서 옛날에도 읽었던 거. 거길 거야. 그쵸? 중국도 뭐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스님이 간다. 그리고 노파가 아마 그 어떤 주점들, 어떤 그 여관, 그 어떤 그런 것들, 중요한 포스트마다 이렇게 술도 마시고 잠도 자고 뭐 식사도 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강가 근처나 어기 근처나. 거기를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딱 해서 오대산에 간다. 여기가 조주 스님 만나러 간다. 어디로 가나? 거기서 이제 갈림길 뭐 이렇게 있겠지. 쭉 가라. 한자로 보면 맥직거 이렇게 나와요. 그 맥직 바로 가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갔어. 갔는데 3걸음 5걸음 걸으니까 노파가 이러는 거죠. 훌륭한 스님이 또 이렇게 가는구나. 이건 묘합니다. 훌륭한,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잖아. 이게 그냥 한자로는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가는 건데 느낌이 싸요. 맛이 같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야. 훌륭한 스님이 이렇게 가는구나. 왜 조주 밑에 가서 저러려고 그러지? 수처작주 입처계진인데 굳이 거기를 가서 부처가 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참선을 해야지만 부처가 돼. 거짓말이에요. 길은 많습니다. 사랑하는 길이 얼마나 많아. 내가 사랑하는 길, 저 사람이 사랑하는 길 다 다르지. 이렇게 해야지만 사랑하는 거야. 헛소리예요. 그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짜장면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사상에 짜장면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피자면 진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뭐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피자 올려야지. 근데 우리 뭘로 올려요? 홍동백서로 딱 간단 말이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냥. 비슷한 거예요. 쭉 가. 당신은 조주를 찾고 있는 모양인데 조주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건데 홍동백서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건데 이러다가 조운 중 하나가 또 가는구나. 선불교를 대충 아는 노파인 거야, 느낌이. 근데 이런 느낌을 받는 건 그 스님만 받는 거야. 스님은 느낌이 싸한 거야. 돌아보지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훌륭한 중이 간다. 훌륭한 스님이 이렇게, 거기다 심각한 글자가 뭐예요, 사실은. 한자로 따지면은 훌륭한 스님이 또 이렇게 가는 거에 또 우자. 한자로는 또 우자가 있어요, 여기에. 또 가는 거야. 얼마나 많이 봤어. 깨닫겠다 기 들어가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조주가 있던 사찰 근처에서 일이나 하고 있고. 또라는 단어가 불길한 거야. 사실은 훌륭한 스님이 또 이렇게 가는구나. 돌아보지도 못해. 이거 어떻게 도착을 했어요. 뒷편을 잡는 거지. 그러니까 조주 스님한테 물어본 거야. 오대산 들어오는 길에 노파를 하나 만났는데 노파가 이랬다. 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걱정이 되는 거야. 제야의 고수인 거예요, 그 노파가.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뻔하잖아. 제자들이 다 불안해하는 거야.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조주한테 온 게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뭐 참선을 했던 뭐를 했던 화두를 뚫으려고 했던 뭐 그 모든 일들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느낌적 느낌. 그리고 자기도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정상에 안 오른 사람들이니까 이 길로 가면 정상이에요 라고 하지만 의심이 드는 거야. 이 길이 맞을까? 삼천포로 빠지면 어떡해? 딴 길로 가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주는 동요를 눈치챈 거야. 애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동요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 길로도 못 가고 이쪽 길로도 못 가. 사실은 누가 길을 잘못 가르쳐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길을 가면 돼. 차이는 험하고 말고의 차이 정도밖에 없어요.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이쪽으로 좀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빠져나와서 이렇게 가면 못 가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옛날에도 제가 발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에게서 그 얘기를 했잖아. 삶은 수행도 모든 것들은 일방통행로예요.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가면 돼. 그러면 거기에 도착하면 또 몇 개의 일방통행로가 생겨. 근데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은 여기 일방통행로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를 가. 그 의심이 들어.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럼 또 빠져나와. 그 이쪽으로 또 가봐. 여기가 아닌가 봐? 근데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게 안 가봤으니까 어떤 게 옳은 길인지도 몰라. 그런데 가다 보면 이 모든 길들 한 5개가 있으면 5개 길을 지나서 또 일방통행로들이 몇 개가 보여요. 그리고 가다가 보면 길이 없는 데가 나와. 내가 가야 되는 길들이 나와. 그 전까지는 이 길들이 편함을 줄 수도 있어. 어차피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나의 세계를 찾는 거니까 내가 뚫는 길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제자들이 불안해 빠져. 이게 더 문제인 거야. 삶에 힘든 것들이 많고 갈림길이 많으면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선택해서 빨리 가고 빨리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 뛰듯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면 다시 돌아 나올 생각을 안 해. 많이 왔다. 빨리 지나자. 이 일방통행로를. 그리고 인생 이막에 나오는 일방통행로들에선 좀 선택할 때 지혜롭자. 이 정도 생각. 뒤로 후퇴하지 맙시다. 절대 앞으로 못 나가니까. 어쨌든 애들이 불안해. 내 말을 안 들어도 돼. 오대산을 떠나도 돼. 근데 일이 불안해서야. 그래서 조주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야, 내가 간 보고 올게. 다시 간 거야.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여기 노파 또 어디에 이렇게 여기 평상에 앉아 있었겠지 또. 이러고 앉아 있는데 조주가 오대산 찾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딱 물어봐서 여기 저기 오대산에 있는 조주 찾아가는데 어디로 가면 돼요? 딱 그랬더니 맥 찍고 쭉 가세요. 또 똑같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딱딱딱딱 걸어갔더니 똑같은 멘트. 훌륭한 스님이 또 이렇게 가는구나. 그 얘기를 듣고 간파를 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해. 내가 간파를 했다. 요렇게 하는 거야, 에피소드는. 쉽죠? 이야기는 뭐 어렵지는 않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노파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해야 되니까.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아니야, 여기 우리 스튜디오에 와 계신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아마 알 건데 어느 순간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로 불린다는 건 놀라운 충격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아줌마랑 격이 다릅니다. 어떤 처녀가 아줌마라는 얘기 듣고 충격이 빠졌다는데 이거는 할머니랑은 달라요. 할머니라니.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할머니 다음은 끝이잖아. 할머니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나이 들었다라는 것.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돼서 정상적으로 대부분이 그래요. 나이가 들면 노파심이라는 게 생겨. 노파심은 핵심적으로 이런 거예요. 건강한 아들인데 아들이고 직장 생활하는데 이 아들 출근할 때 어머니가 한마디 하자. 야, 찾길 조심해.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앤가? 이런 생각이 들어. 찾길 조심해. 놀라운 사실은 통계적으로 그 건강했던 어른인 아들이요, 교통사고 당해서 죽습니다. 오히려 꼬맹이들이 안 죽어요. 자기는 어른임네 이리 생각을 해. 근데 할머니 눈에, 엄마 눈에는 보이는 거야. 조심해라. 아들한테는 음식 꼭꼭 씹어 먹어라. 뭔 말인지 알죠? 보이는 거야. 얘 몸 해치고 있다. 술 너무 많이 마신다, 우리 아들. 근데 그게 뭐라고 보여? 이제는 그런 잔소리 안 해야 되잖아.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잔소리, 막 쓸데없는 마음씀 이런 것들이 노파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스스로 그러잖아, 얘기할 때. 이거는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라고 얘기를 하잖아.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그 얘기가 아직도 들리는데 그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할머니가 된 시인이 저랑 가끔 연락하는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할머니가 되니 지금 나이에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잘 키웠을 것 같다. 완전히 미숙할 때 아이를 키웠고 나의 탐욕, 욕심, 잘못된 생각, 자본주의적 가치서부터 온갖 탐욕과 자본주의를 위한 가치들, 내 아이를 위한 가치가 아니라 지금도 막 명문대 보내려고 그러잖아. 내 아이를 사랑한다고. 명문대 돼가지고 반도체 학과 가서 해서 하면은 뭐 할 건데? 어차피 팔릴 건데. 그리고 팔려가지고 그 능력을 판 다음에 뭐를 할 것 같아요? 그 능력이 쓸모가 없으면 버려질 텐데. 장자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통, 나무가 막 진액이 나오고 꾸불꾸불한 나무들은 오래 갑니다. 아무도 안 꺾으니까. 곱고 좋으면은 다 잘려버려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 금방 잘리게 되는 걸로 만들려고 그래. 제품으로. 나머지는 하나도 안 가르쳐. 가르칠 필요도 없죠. 너 반도체만 해. 너 물리학만 해. 너 전자공학만 해. 나머지는 하나도 못해. 왜요? 그걸로 해서 부품처럼 만들어져야 자본주의 체제가 쓰기가 쉽거든. 아니, 그 반도체 공장에서 써야 되는데 애가 시인이야. 가끔 참선도 해. 뭐 이런 애를 왜 써? 귀찮아서. 내 부품으로.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주변에서 박수쳐요. 어머, 명문대 갔네. 어머, 박사학위 받았네. 뭐 어쩌고 그래. 그 나도 거기에 편승을 해. 돌아보면 아는데. 아이고, 아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체제가 원하는 걸 해줬고, 체제가 원하는 걸 해줘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내가 생각을 했구나. 먹고 살 길은 많은데. 그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을 키우는 거야. 그래, 얼마나 후회를 해.
후회 안 하는 방법은 젊은 부부들이 애를 많이 낳으면 돼. 많이 낳으면 앞에 한 두세 명은 실패를 해. 그러면은 뒤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잘 돼. 그리고 애를 양육할 필요도 없어요. 지네들끼리 노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애는 내 것이 아니다를 알 때, 애는 별개의 거구나. 옛날에 중론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의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강한 사람이 이건 내 거야, 내 아이야, 내가 돌봐야 돼, 이게 강하다고. 그러니까 내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는 또 불편해. 나는 엄마가 아닌데 자꾸 엄마처럼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내 게 아니야. 이 아이는 자기 거야, 스스로의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이는 편하죠. 자기를 인정받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알아. 명문대 갈 필요도 없고 아주 편집증적으로 자기 욕망,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눌러서 어떤 부품처럼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원하는 거 하면서 살면 좋다.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아이 젊은 엄마도 그래요. 너무 코피 흘리고 애가 막 공부하고 그러면은 아유 건강 걱정도 하잖아. 근데 바닥에는 뭐가 있어? 열심히 하고 있군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진짜로 훌륭한 엄마면 이 공부는 너한테 맞지 않는다. 그만둬라. 코피까지 흘리면서 살 건 없다. 행복해야 된다. 사는 건 힘드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해야 된다. 근데 할머니가 돼서 안 거야. 이해되시죠? 이빨 썩어 사탕 안 주는 엄마가 아니라 자기 딸 몰래 손녀에게 사탕 주는 할머니. 일단은 주자. 있어 그러면 치과로 가고. 이해되시죠? 지금 공부하기 안 해도 돼 이러고 할머니가 숨겨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제가 지금 아이를 낳으면 진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딜레마죠. 아이를 쑥쑥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 때는 잘못된 생각을 해서 애를 못 키우고 이제 옳은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이해가 다 됐는데 몸은 허락하지 않아.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파심이요. 뭐를 걱정을 할까? 그렇게 학원 보내지 마라고 얘기하는. 어렸을 때는 애를 막 학원 보내서 막 대치동 막 이렇게 돌렸던 그 사람이 할머니가 돼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안 거야. 아, 이 노파심. 그냥 보이는 것, 애틋한 것. 저 나이 때 가장 예쁜 걸 아는 것. 지금의 꽃은 뭐를 위한 거야?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공부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을 위해서.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가스불을 켜면은 커피를 끓여야 되고 커피는 잠을 깨려고. 내가 지금 하는 거 자체는 항상 수단이에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해. 근데 진짜 행복한 삶은 뭔지 아세요? 수단과 목적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 우리에게 내일은 있어가 어른들의 세계, 자본의 세계, 잘못된 세계야. 오늘은 희생해야 돼,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내일 가면 또 오늘이 오잖아. 그러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아요. 종교적으로만 행복한 거예요. 내일 행복할 거야, 행복할 거야. 사무엘 베케트가 고도를 기다리며를 썼던 이유가 뭘 거겠어. 그렇게 기다리는 거야. 지금이 고도가 되면 되는데. 근데 반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 행복했어. 내일은 불행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일 되니까 또 오늘이네. 충만한 거지. 오늘이 희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꽃은 왜 펴요? 꽃이 왜 예뻐? 아, 이걸 뜯어가지고 집을 장식해야지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예쁜 거. 노파심이라는 거의 바닥에는 그게 보이는 것 같아. 내 손주의 지금 이 모습. 지금 힘들어도 참아야 돼. 위대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엄청나게 참아서 그쵸 꼬맹이 때 위대하게 됐어. 이 얘기를 안 하는. 위대해지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아유, 내 손주가 오늘 행복한가만 보이는 할머니. 왜냐하면 보이는 거야. 긴 세월을 지나와 보니
인생사가 일장 충몽같이 짧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아이의 행복한 시간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걸 알아. 그리고 지금 순간 예쁜 건 예쁜 거거든. 근데 이 예쁜 것을 꺾어가지고 다음 젊었을 때를 생각하자. 장년이 됐을 때를 생각하자. 그럼 이 아이는 불행해질 거라는 건 알아. 꽃폈을 때 이뻐야 된다. 꽃폈을 때 지지 말아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 느낌이 있는 거야. 노파의 마음은. 그래서 40대 아들도 그렇게 보이고 딸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전화 걸어서. 야, 도둑 많이 든댄다. 문 잘 잠그고 자. 이 얘기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닦어. 이런 거.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이 들면 안 되지. 나 어른인데 왜 아직도 어린애처럼 저러지?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 없습니다. 전화해서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있죠. 저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이 화두 풀 때 보시면 아실 거야. 저 인간이 인간관계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전화도 자주 안 와. 가끔 전화가 오면 기뻐요. 근데 어떤 전화에 이럴 때가 있어.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 있어. 그게 사랑인가? 근데 때때로 그 소리도 기쁠 때가 있어요. 사랑 안 된다. 물론 나중에는 뭘 바꾸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영혼 없는 얘기도 그런데 그 따뜻한 얘기들 조심해, 이런 얘기 거꾸로 들어야 되죠. 내가 이 얘기를 언제까지 들을 것인가. 와, 나를 꽃처럼 예뻐하는 어머니가 아직도 있다. 노파의 마음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써야 돼요.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이런 표현 쓰지 맙시다. 나 노파야. 저는 이게 성숙한 마음이라고 보여요. 30대 갓 아이를 낳은 30대 어머니가, 아버지가 노파심을 갖는다라는 건 너무 소중한 것 같아.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봐요. 보이는 거야. 부정하면 안 될 것 같아. 사실은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던 거야. 스님들도 쭉 가세요. 아이고, 애 같아 보이잖아. 파르르 깎은 애 같아 보이잖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중들을 봤어. 보이잖아. 이렇게 새끼 중들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것도 보이는 거야. 그런데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한편으로는 이래. 야, 부처가 돼서 뭐하냐. 삼합도 먹고 고기도 먹고 편하게 살아라. 인생 별거 없다. 자비가 별거니? 누구 도와주고 아파하고 그런 게 자비지. 굳이 그런 금욕적인 게 뭐 필요 있니? 한순간인데, 저 젊었을 때인데, 연애도 좀 하지. 이런 걱정도 들어. 사찰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지로 있다가 갑자기 여인네를 만나가지고 막 고뇌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누구를 좋아했다가 사랑에 빠졌다가 사랑 덧없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저 그래서 그런 거 싫어요. 동자승들. 조금 더 경험했다가 뭐 사찰에 이렇게 아이가 혼자 들어오잖아. 그러면 다 일반인처럼 교육시키고 연애도 하고 이러다가 머리 깎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 어떻게 남아있을까 난 모르겠어요. 때가 있는데. 어쨌든 느낌이 그런 거야. 이 스님들도 느낌적 느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좋은 스님이 또 가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 노파가 수준이 높아 보이는 거야. 갑자기. 무슨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훌륭한 중이 이렇게 가버리는구나. 훅 가는구나. 뭐 이런 건가? 이런 거야. 이제 두 번째. 조주의 노파심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노파심을 품은 인간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노파랑 하나는 조주야.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평안해. 조주 스님 밑에서 내가 제대로 교육을 받을 거야. 조주 스님은 봄바람 같은 분이야.
강요도 안 해. 나 주인 될 때까지 나한테 강요하거나 내가 어디 떠난다고 그래서 가지 마. 여기서도 해탈을 못하는데 네가 어디 가서 해탈해. 이렇게 하실 분도 아니야. 그거 알아. 마치 봄바람처럼 항상 있는 분이야. 이렇게 아는데도 뭐 그게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애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이고야, 뭐를 결정을 했어도 길을 감에도 있어도 자기가 길을 가면 방향만 맞으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예. 이해되시죠? 흔들리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들을 어떻게 달랠까? 조주 스님이 움직이십니다. 내가 그 노파의 상태를 보고 올게. 노파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보고 올게.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지. 똑같이 한 거야. 어쩌면 말이죠. 이 스님들 제자라고 자처하는 이 인간들을 다 데리고 갔는지도 몰라. 얘들아, 병아리들아, 여기 있어봐. 여기가 큰 닭인 거야. 그래 가가지고 딱 보여준 거지. 그래 물어보는 거야. 오대산 어디로 가요? 라고 물어본 거야. 아, 훌륭하신 분인 거야. 그냥 야, 니들이 중이냐? 그 노파 그 얘기에 뭐 뒷골이 땡겨가지고 찔려가지고 그러게. 그렇게 누구 한마디 하면 그게 무슨 뜻인가 걱정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니들이 어떻게 될 거야? 백장 스님이면 난리가 났을 거야. 그런데 데리고 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오대산 조주 스님이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쭉 가세요. 그래 가는 거지. 세 걸음 딱 가고서 뒤에서 또 한마디 하시잖아. 좋은 중하나가 또 이렇게 가는구나. 딱 들은 거야. 이 스님들이 얼마나 편해. 아까처럼 그런 거였던 거야. 전화 걸려오면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 얘기였다라는 걸 들려준 거야. 그랬더니 에이씨 우리가 쫄았네. 우리가 제아의 고수를 만난 줄 알았네. 이런 거야. 조주의 노파심이죠. 노파로 돌아갑시다. 조주가 그렇게 왔었을 때 노파가 조주가 누군지 몰랐을까? 내지는 이 조주라는 사람이 이렇게 쪼잔하게 와가지고 간첩처럼 와가지고 간 보네. 간 본다라는 건 그건 약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수준인가? 왜 간을 봐? 여러분들이 나를 위기에 빠뜨리거나 나한테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간을 보는 거야. 나랑 무관한 사람들 왜 간을 봐요?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뭐라고 그래도 아이고 여기 떠나면 되지. 그런데 나한테 영향을 끼칠 최소한 나한테 영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와서 간을 본다고. 아, 이 노파는 어떤 수준인가. 이 제스처를 취할 때 저는 노파 알았다고 봐요. 저는 이 노파가 알았다고 봐요. 그래서 똑같이 해주는 거야. 조주는 노파의 노파심을 알았을까? 알았죠. 알죠. 이 노파는 조주의 노파심을 알았을까? 알죠.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노파라면. 딴 얘기 할 거야? 똑같이 얘기해 줘야지. 왜냐하면 조주가 데려온 이 새끼 병아리 같은 스님들이 불안해하니까. 마음 편하게 해줘야지. 우리가 다시 또 오대산에 가서 그 노파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제가 가서 또 물어보고 싶어. 월정사라고 그럽시다. 월정사 어디로 가요? 쭉 가세요. 딱딱딱 가면. 그 노파는 또 그럴지도 몰라. 아, 좋은 철학자 하나가 또 이렇게 가는구나. 그냥 가는구나가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스님들이 애틋한 거야. 잘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분주하게 가는 것도 측은하고 노파심이요? 세다. 이 마음이 없는 스님도 굉장히 많으니까 노파심에서 하는 말. 어떤 보살이 사찰에 들렸을 때 갔을 때 조심하세요. 여기 경사가 져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나 건강한데. 근데 그 노스님은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하는 얘기.
노파심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아니죠? 가족들, 가까운 사람한테 노파심이 있습니까? 그냥 그러잖아. 이제는 컸으니까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는 경우 많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나이 든 어머니들 고마운 분들이에요. 꼭꼭 씹어 먹어. 그때 아직도 나는 애기다라는 걸 즐기셔야 된다고. 뭘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나 40이야. 나 50이야. 나 아버지야. 어머니야. 왜 그래요? 얼마나 좋아. 오래 사는데. 아직도 애기구나. 재롱 부리고 그러면 되잖아. 까먹지 마셔야 돼요. 그 노파심 맞는 경우 많습니다. 아기들만 교통사고 나요. 차 운전 조심해라. 그 얘기가 가볍게 들리세요? 차 타고 뒤지는 게 대부분이 40, 50대들이고 명절 때 고향 떠나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 한마디 한다고. 졸리면 쉬고 가라고. 너 어제 피곤한 것 같다고. 그 얘기 하잖아. 노파심을 키웁시다. 이게 애매하게 잡이 떠드는 것보다 나아. 그래서 그 노파의 마음, 나이 든 할머니의 마음, 꽃도 좋아하고,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애기도 좋아하고, 권력관계나 자본의 관계로 애기들 키우지도 않고,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별로 집착도 없고, 뭐 가져갈 게 뭐가 있어. 네. 나이 들고, 나 자체가 소멸해 가고, 무상하다라는 걸 아는 나이인데, 그저 아끼는 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내 아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밥 잘 먹고 길 잘 건너서 차에 치이지도 않고 마스크 잘 써가지고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고 에어컨 때문에 그거 하지도 않고 이 노파심. 자비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요 화두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아, 노파가 두 명이 있구나. 그 노파의 노파심, 조주의 노파심. 그리고 여기 모였던 모든 그 제자들, 스님들도 이 노파심을 키우는 게 아닌가. 어머, 쫄아서, 노파는 어떤 경지에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가 아니라, 노파 걱정 안 하잖아. 할머니 건강하세요. 라고. 할머니 조심하세요. 라고. 그 얘기도 안 하는데, 그게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일까? 세상에 대해서 다 노파심 갖기. 역시 조주는 따뜻하죠? 네, 따뜻해. 기꺼이 노파가 돼버리는. 그렇게라도 해주는. 마음 편하게. 조주간파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스님이 노파에게 오대산으로 가는 길은 어느 쪽으로 가면 되나요? 라고 묻자 노파는 똑바로 가세요. 스님이 3발짝이나 5발짝인지 걸어갔을 때 노파는 말했다. 훌륭한 스님이 또 이렇게 가는구나. 뒤에 그 스님이 이 일을 조주에게 말하자 조주는 그래,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 그 노파의 경지를 간파하도록 하마 라고 이야기했다. 다음 날 바로 노파가 있는 곳에 가서 조주는 그 스님이 물었던 대로 묻자 노파도 또한 대답했던 대로 대답했다. 조주는 돌아와 여러 스님들에게 말했다. 오대산의 노파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제 완전히 간파했다. 조주는 그 스님이 물었던 대로 묻자 노파도 또한 대답했던 대로 대답했다. 어제도 길 조심해 얘야 라고 얘기했고 한 달 지난 오늘도 길 조심해 얘야 라고 얘기할 때 그건 매너리즘에 빠져 사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왜 해? 그러면 안 된다고. 한 달 전에 아이가 나갔던 어른이 됐다고 저렇게 까불고 있는 내 딸 아들이 나가는 그때의 느낌과 오늘 나가는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노파의 마음. 예. 조주의 노파심. 예, 당당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다 노파심이 있었으면 좋겠어. 좀 제발 좀.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